오늘 제가 할 강의는요. 잠깐만요. 이 화면이 이렇게 됐지? 글자가 잘렸네. 잠시만요. 네, 강의는 강의의 목표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그 최근 4차 산업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 4차 산업 시대에는 그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저희는 정부 자금을 받는 R&D를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제 민간의 돈,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돈을 모아서 그 기업에 조달해주는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될 수 있는 많은 R&D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과의 R&D라는 주제로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인지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함으로써 연계될 수 있는 R&D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해보는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 컨설팅 할 때 특히 요즘처럼 그 R&D 과제 접수가 끝났죠. 그죠? 9월까지 접수가 끝났고 내년 1월달 그 신규 과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때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상담을 요즘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 상담하는 이유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어서오세요 해벌레님.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크라우드 펀딩도요. 그 이제 나름 중간중간에 연결해주는 컨설턴트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그 크라우드 펀딩 활용법 이걸 알아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차원수부터 넘어갈게요. 일단 기업에게 자금이 무엇입니까? 기업에게 자금이란 무엇입니까? 기업에 자금이 없으면 기업의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순환이 중지가 되면 기업은 사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금이 돌아가는 게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중지가 되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업의 자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자금이 있어야지만 인력도 수급할 수 있고 자재도 구입할 수 있고 설비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기업 활동에 도움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들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데요. 그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금 조달 방식은 크게 내부 자금을 쓸 것이냐 외부 자금을 쓸 것이냐로 나눠지죠. 내부 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뭐 직원들의 돈, 대표님의 돈이나 회사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고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잉여금 같은 거, 이익이 생기는 그 잉여금이나 사내 유보금, 사내에 갖고 있던 유보금이나 감가상각 충당금 등 같은 이런 내부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부 자금은 무엇이 있냐? 외부 자금은 크게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습니다. 직접 금융이라고 한다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제 코스닥에 등록한 업체들 보면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그 주식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받는 방법도 있죠. 주식을 공모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것도 있는 거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뭐 이제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간접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직접 기업이 직접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은행 같은 걸 통해서 금융기관 통해서 하는 은행이나 사채를 쓰는 일반 금융이 있을 거고요.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정부의 각 부처나 지자체 등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융자죠, 융자. 물론 이거 외에도 R&D 같은 게 있죠, 그죠? 근데 일단 자금 조달 방식은 융자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방식으로는요. 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R&D니까 융자를 받아주는 그죠? 간접금융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직접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직접 금융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뒤에 설명해 드릴까요? 그리고 다음 순서는요. 그럼 이제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해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진에 보면 캅스앤 도너츠라는 도너츠 가게가 있고요. 그 앞에 9명의 경찰관이 서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캅스앤 도너츠 뭐죠? 경찰과 도너츠라고 했으니까 이 9명이 이 도너츠 가게의 주인이거나 뭐 주주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이분들이 도너츠 가게 만들었느냐를 보면 미국의 미시건주 클레어에 있는 도너츠 파는 작은 동네 빵집이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그 빵을 팔았던 빵집이 최근에 이제 최근에 아니고 그때 이제 어느 순간 주변에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을 하면서 가게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서 가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 거죠. 그때 이 가게에 왔다 갔다 하던 이런 경찰분들이 이 도너츠 가게를 살리고 싶어서 자기들이 먼저 십시일반을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들이 9명의 뭐 경찰 월급으로 투자를 받자 얼마나 그 빵집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렸기 때문에 자기네 돈은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돌아오면서 클레어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도넛 가게를 살려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이 먼저 투자하고 후원금을 모으러 다닌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 후원이 모여서 도넛 가게는 결국 폐점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9명의 경찰이 이 도넛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현재는 캅스앤 도넛이라는 상호로 이름을 바꾸고 그 지역의 밀가루를 사용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지만 어려운 가게, 그러니까 좋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죠?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게를 이 경찰들이 십시일반 투자해서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홍보와 더불어서 이제 투자를 모아서 지역 지민들의 돈을 모아서 살린 거죠. 요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입니다. 시초.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할 건 뭐냐면요. 일단 도너츠 가게가 있었어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도너츠 가게. 이 얘기는 뭐죠? 역사를 갖고 있었고 누군가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도넛 가게가 있었고 이 도넛 가게를 지키고자 하는 9명의 경찰도 있었죠. 처음에 투자했던 9명의 경찰이 있었고 이 경찰들이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이 일반 주민들한테 이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알리고 다니는 거죠. 마케팅한 거죠. 마케팅. 모금 활동을 한 거예요. 모금 활동.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대상이 있어야 하고요. 초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한테 알려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어입니다. 네. 이렇게 9명의 경찰이 살린 동네 단골 빵집이 캅스앤 도너츠고요. 이 캅스앤 도너츠의 얘기가 지금의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다음 순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은요, 흔히들 대안금융이라고 합니다. 대안금융. 대안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금융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은행이나 기존 금융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에 있는 새로운 금융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금융을 통해서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새로운 대안이다. 그래서 대안금융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하거나 엔젤 투자를 받는 것이 기존 금융이라고 생각하면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에서 요즘 온라인이죠. 왜냐면 동네 마을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입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은 링크와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그죠?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에서 링크를 통해서 필요 자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 통해서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는 성공사가 부족한 초기 기업들이나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 등이 자신의 이야기를 온라인 통해서 소개하고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 공감과 창을 통해서 9명의 경찰들처럼 참여해준 사람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확산을 시켜 나가서 투자를 받는 방식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자금을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자금을 모아주는 이 대중들이 장기적으로는 마케터가 된다는 거죠. 마케터.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서포터라고 부릅니다. 서포터. 단지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이 사업을 도와주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크라우드 펀딩은요, 크게 이제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진호 의원님, 박진호 의원님. 조수찬 의원님 들어오셨네요. 그죠?
예, 크라우드에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비수익형, 기부형이 있습니다. 기부.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너츠 가게를 결국 인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한 거지만 기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기부하는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이제 그냥 크라우드 펀딩. 만약에 그 경찰들이 도너츠 가게 살리고 그냥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면 기부만 한 거겠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지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지분 투자형인 수익형이 되는 거고요. 좀 이따 말씀드린 기부형도 있습니다. 기부형이 가장 많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비수익형으로 또 하나는 보상형입니다. 뭐냐면 물건을 파는 겁니다.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펀딩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리워드, 제품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상을 주는 거죠.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이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보상을 제공을 해야죠. 뭐 싸게 준다거나 많이 준다거나 그런 보상을 하게 되죠. 최근에 그 도로를 다니다 보면 버스 같은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소개할 그 크라우드 펀딩은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고요. 우리나라에 13개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마켓 시어가 높고 가장 투자나 회원이 많아서요. 예. 참고로 와디즈는 우리나라에서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마켓 시어는 한 49% 정도 하고 있어서 거의 50% 이상 하고 있고 회원 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70만 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펀딩이 잘 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저도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뭐냐면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로 이 V수익형에서 보상형은 이제 새로 출시하는 제품들의 시장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내일도 이 크라우드 펀딩 보상형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서 상담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수익형은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받겠다는 수익형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금융에는요, 주식을 투자하는 이제 주식을 주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대출형,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에는 대출형, 이자를 주는 방식이 있고, 지분 투자형이 있는데, 지분 투자형은 뭐가 되죠? 지분 투자한다는 얘기는 주식이 있어야 하니까 법인이어야 되는 거고요. 수익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들이 소액 대출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아마 렌딧이나 뭐 8% 같은 예 그 뭐라고 하죠? 그 P2P 투자라고 하죠. P2P 대출. P2P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P2P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인의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주는 거죠.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돌려주는 겁니다. 요즘같이 은행 이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이 P2P 대출 사이트를 통해서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문위원 단톡방에서 소개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원리 한 2% 주겠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대출형, 수익형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고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첫 번째 기부형의 사례입니다. 저희 이제 그냥 가슴 아픈 사례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잊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 때 파란 바지 의인이라는 분이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이 소방수 분이시죠. 이제 구하러 갔다가 혼자 구할 수가 없어서 소방 소방 튜브를 몸에 감고 아이들을 구했던 파란 바지 의인이라고 하는 김동수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 아이를 구하고 이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환청이 들리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심신이 좀 허약해지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보고 세월호를 되게 안타깝게 봤던 사람들이 이 세월호에서 이 고생했던 이 의인을 위해서 돕자라고 해서 이분한테 기부하자는 게 좀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분의 펀딩을 시작한 거죠. 이분은 그냥 이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모으자고 시작했던 건데 결국은 877%가 달성이 돼서 877만 원이 모집이 됐죠. 모금이 돼서 총 319명의 서포터가 발생. 그러니까 이 319명의 서포터가 바로 아까 캅세 도너츠라는 그 사례에서 경찰들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돈을 모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SNS 같은 데 많이 알린 거죠. 우리 조수천 의원님 SNS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크라우드 펀딩 하려고 하면 SNS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명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나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펀딩 했는데, 나 이런 거 참여했는데 너도 같이 한번 하자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하는데, 300여 명의 서포터들이 활동을 하면서 800%가 넘는 펀딩에 성공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분한테 돈을 주자는 거였죠. 이분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 뭘 해달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 대가를 기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비수익형이고 기부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요. 이제 보상형입니다. 이거는 주로 그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한번 해보기 되게 좋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사례를 갖고 온 게, 그러니까 입에다 물고 있으면 양치가 되는 이제 전동 칫솔입니다. 네, 이게 양치질을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사진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약간 입 모양, 이의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에 딱 물고 있으면 45초가 지나면 양치가 끝나는 전동 칫솔인데요. 여기 퍼센테이지 보세요. 대박이죠. 이걸 판매했는데 총 그 펀딩 비율이 12,269%가 펀딩이 된 겁니다. 12,209. 얼마나 많은 분들이 펀딩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펀딩했다는 얘기죠. 펀딩 조건이 무엇이냐? 이 제품은 아직 출시 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펀딩 조건을 위에 가운데 갖고 왔는데요. 74,000원을 펀딩하면 전동 칫솔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를 파는 거죠. 그죠? 하나를 파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배송비는 0원이에요. 배송비는 포함이 되는 가격이고, 이게 펀딩한 거는 제가 캡처한 게 아마 8월쯤인가 9월인가 그랬는데, 펀딩을 하면요. 제품은 9월 초에 배송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엔 제품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품이 없었는데 펀딩을 하면 펀딩에 성공하면 9월 초에 제품을 배송하겠다는 걸로 74,000원씩 받았는데, 그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산 거죠. 근데 되게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요, 100% 이상 펀딩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문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딩하는 방식의 사이트 가서 이 제품이 100% 넘어서 물건 사고 싶다라고 하면, 펀딩 하시면 카드 번호나 결제받는 방법만 입력해 놓으면 100% 넘을 때만 결제가 돼요. 100% 안 되면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칫솔이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냥 투자하는 걸 끄라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 칫솔 꼭 받고 싶은데 너도 같이 사자. 너도 같이 사자라고 얘기를 해서 100% 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지 이게 제가 7일 남았을 때군요. 펀딩이 아직 안 끝났어요. 9월달인가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제한 수량이 있어요. 제한 수량. 총 제한 수량이 99,999개까지 할 수 있다. 최대 10만 개 이상 못 하겠다는 거죠. 9만 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당시에 260개 펀딩이 완료가 됐네요. 그죠?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보다 조금 늦게 펀딩하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갔거나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2개 사면 가격이 좀 더 싸게 준다거나, 이런 펀딩 조건이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요,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고 물건을 곧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개를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업체들이 몇 개를 만들지 모를 때 한번 미리 예약 정보를 받는, 예약 판매하는 거죠. 예약 판매. 예약을 판매해서 주문이 많으면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이 펀딩,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오는 이 리워딩 펀딩에 보면은 되게 재미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아요. 아이디어 상품들이. 저도 최근에는 이 아이디어 상품들을 보려고 많이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R&D 아이디어를 거기서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최근 이제 그 제품이 이미 있는 업체들, 이미 제품이 나와 있는 업체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버스 얘기 잠깐 했는데, 와지단 사이트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요즘 버스에 버스 광고를 뭐라고 하냐면, 쇼핑하지 말고 와디즈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요즘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티몬이나 쿠팡 같은 사이트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되게 신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7만원 받고 하던 마사지가 여기 회원가입을 하면 반값을 준대요. 내가 맨날 가던 음식점이 여기서 쿠폰을 사면 반값을 준대요.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펀딩을 하면 반값에 펀딩할 수 있대요. 단 100%가 펀딩이 성공해야지만 결제가 된대요. 이게 바로 보상형 펀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멘티 기업들 중에서도 이미 제품이 있는 분들은
이런 보상형 리워드형 펀딩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제품이 얼만큼 특이하고 좋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스토리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펀딩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주변에 알리는 거, SNS 마케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혈입니다. 이거는 이제 펀딩은 똑같이 하는 거고요. 이제 개인이 펀딩을 하면 그 펀딩을 한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대출해 주는데 대표적인 대출 이제 P2P 펀딩, P2P 대출 사이트 하나 중에 하나인 게 바로 렌딧이죠. 렌딧. 3천만 원을 33년간 빌리면 한 달에 이자는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렌딧의 조건이죠. 이게 연리가 얼마예요? 꽤 많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하면은 한 그 사채보다는 좀 낮지만 은행보다 꽤 비싸요. 그죠? 근데 이걸 왜 찾아갑니까? 사채를 쓰고 싶지 않지만 은행에서 안 받아주니. 결국 이런 크라우드 P2P 대출도 사채예요. 사채. 어차피 여기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 렌딧이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분들은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자를 원리 한 2%, 3%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원리 2%, 3%면 어떻게 연리가 꽤 되죠. 24% 정도 되니까. 왜 최근에 페이스북 광고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 난 렌딧에 투자한다? 이런 식의 광고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인이 뭐 한 달에 얼마씩 수익을 얻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광고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투자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이제 주로 집중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수익형 펀딩 중에 투자형 펀딩인데, 투자형 펀딩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잠시만요. 전화가 또.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고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 발행 형식입니다. 네. 이게 바로 채권 발행 방식이고요. 이런 거죠. 강서와 달서 맥주 유통망을 확대하겠다. 맥주 프랜차이즈죠. 맥주 프랜차이즈가 유통망을 확대하고 싶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조건이 얼마입니까? 밑에 보면 연리 12%. 1년간 돈을 주면 12%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기가 1년이 아니고 만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연리가 12%면 한 달에 1%네요. 그죠? 원리 1%네. 그죠? 3개월 쓰고 3%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한 구자당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10만 원을 쓰고 천 원씩 주는 건가요? 천 원씩? 그러면 10만 원 주면 10만 천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금액을 많이 주면 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돌려주겠다는 이게 이렇게 펀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아까 렌딧 같은 회사도 이렇게 펀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렌딧에 투자를 해주면 얼마 주겠다 이런 이자를 줄 테니 채권에 수여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채권을 발행해서 직접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이걸 보면요, 이게요, 이 강서 달서맥주 유통 확대 프로젝트에 자금이 얼마가 모여있냐면요, 2억 5,400만 원이 모였어요. 2억 5,400. 투자가 완료됐죠. 종료가 됐어요. 2억 5,400만 원이 모집이 된 겁니다. 이자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여기 원리가 1%, 12%니까 원리로 1%니까 얼마죠? 254만 원씩 이자가 나가나요? 네. 아닌가? 2,540만 원인가? 예. 254만 원씩 이자가 나가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수익형 크라우드 펀딩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채권형을 하시면 되고요. 주식을 줘도 된다 그러면 투자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식형입니다. 지분 투자형이죠.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제 이번에도 맥주네요. 그죠? 아까도 맥주인데 제가 일부러 맥주를 갖고 왔는데요. 신선한 원재료를 가지고 신선한 맥주를 만드는 더세를라 이브루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세를라 이브루잉이라는 회사가 수제맥주 회사 같아요. 수제맥주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주식을.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회사는 약 60억의 가치가 있어. 한 주당 8,000원의 주식을 투자하면 상환 전환 우선주를 해가지고 최소 한 사람들이 25주 21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 라고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얼마가 지금 7일 남아있는 동안 17%가 모집이 돼서 약 3,400만 원 정도가 모집이 됐네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그 리워드형 투자 방식도 얘기했지만 크라우드 펀딩은요 100% 성공 그 펀딩에 성공하지 못하면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던 그 채권형 같은 경우는 펀딩이 종료가 됐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돈을 가져갔겠죠. 그러나 이 회사는 지금 이거 캡처할 때는 17%였기 때문에 100%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돈을 못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 네. 3,400만 원 정도가 17%니까 얼마일까요? 네. 한 2억 정도 모집하려고 했나 봐요. 어쨌든 결과는 내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주변 투자형 방식으로도 펀딩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창업기업들이죠. 창업기업들은 처음부터 돈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말쯤에 가장 되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그래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동물의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라는 창업기업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21그램 그룹이라는 회사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얼마 받았냐면 여기 성공했어요. 펀딩 성공했는데 총 57명한테 5천만 원 투자 받습니다. 57명한테 5천만 원 투자를 받았고 주식으로 받은 거죠. 주식 보통 주라고 써있네, 그죠? 57명이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얼마일까요? 1인당 네. 50명 했다 치면 한 10만원? 10만원? 100만원? 네. 이렇게 한 거죠. 예. 100만 원 투자했겠네요. 1인당.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펀딩에 성공해서 돈을 받아갔겠죠. 그죠?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바로 아까 랜디과 그 비교가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P2P 그 펀딩 P2P 대출 회사입니다. 8%라는 회사고요. 이 8%라는 회사가 바로 와디즈에서 펀딩을 받은 회사입니다. 주 8%라는 회사가 P2P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469명한테 7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받았어요. 지분을 받은 거예요. 지분. 이때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도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계속 배당금을 받아가겠죠. 그죠? 주식을 산 거니까. 그죠? 약 500명이 좀 안 되는 분한테 7억을 받았네. 그죠?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대출을 하는 거죠. P2P 대출을. 지금도 아마 채권은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수익률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을지 모르고요. 요번엔 채권입니다. 채권. 마마된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마된장. 이게 아마 그 부산에서 꽤 유명했던 회사 같고요. 부산의 명물 마마된장이라는 곳이 서울 종각에 진출하겠다고 해서 돈을 채권에 발행한 겁니다. 회사채. 예. 주식회사 마마 F&B라는 회사가 1억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고요. 대출한 거예요. 대출. 100% 성공, 105% 성공했네요. 그죠? 1억 480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142명에 1억 400. 근데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갚아야겠죠. 그죠? 갚았겠죠. 그죠? 나중에 이렇게 받아갖고 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투자 받으면 정부에서 또 매칭 투자 같은 거 해주니까 갚을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영화를 좀 돈 좀 있는 이제 그 문화계 쪽에 굉장히 큰 손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요즘은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많이 합니다. 감기 걸렸나? 제가 보지 않은 영화지만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판도라는 영화도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한 겁니다. 예, 이거는 채권이에요. 돈을 꾼 거죠. 그죠? CAC 클라우드 펀딩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크라우드 펀딩만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같습니다. 이 회사가 영화 판도라의 제작비를 펀딩 받은 겁니다. 얼마 투자 받았죠? 8억 1,000만 원을 투자 받았네요. 근데 원래 목표 금액이 7억이었어요. 7억인데 116%를 성공했죠. 그죠? 그러니까 7억을 했으니까 7억이
넘었으니까 돈을 받아갔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겠네요. 그죠? 여기 어쨌든 채권형이든 투자했던 분들은 아마도 리워드로 VIP 시사회 같은 초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펀딩 비율이 가장 높았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디자이너가 만든 캐리어 가방입니다. 약간 보면 약간 핸드폰 충전도 가능한 이제 캐리어 가방이고요. 예쁘다고 해서 하는 만든 건데요. 디자이너 캐리어 백팩 샤플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요게 보면 펀딩 비율이 3만% 332% 3만% 넘게 펀딩이 됐죠. 서포터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에 투자한 겁니다. 산 거죠. 이거는 리워드 방식이니까. 예. 그래서 판매된 금액이 1억 5천. 아니야, 15억이네. 15억 1,600만 원을 펀딩을 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2만 명한테 가방을 판 거고요. 이분들은 가방을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어요. 이 디자이너 캐리어 앤 백팩이라는 회사가 이 제품이 크라우드 펀딩에 가장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디즈에 들어서 이 그 디자이너 캐리어라는 걸 검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여기 보면 서포터와 그 댓글 같은 거 있고 댓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다음 사례는요.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이 굉장히 이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건데 이거 뭐냐면 반려동물 전용 드라이어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말리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햇빛에 말리거나 그냥 털게 냅두라는데 이게 두이 드라이 하우스라는 곳은 목욕하고 나서 어디 들어가 있으면 말려주는 그런 이제 약간 하우스 같은 계집 같은 게 있는 거 그런 걸 만든 회사고요. 여기도 그 1000%가 넘는 펀딩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집했네요. 그 1057명한테 1000명이 넘는 이제 서포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여기는 리워드 형식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 겁니다. 네, 성공했고요. 네. 이렇게 펀딩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플랫폼 사이트의 담당자들은 기왕이면 자기네 플랫폼에서 성공률이 높아야 하니까 상담을 잘 해준다. 자기네가 이게 펀딩이 될 만한 것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품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리워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아까 채권을 발행하거나 제가 주로 하는 건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투자를 모집하는 자격의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업력이 7년 이내에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업력이 7년 이내에 창업기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상장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비상장 주식회사가 업력이 7년 이내일 경우 가능하고요. 만약에 7년이 넘었다 그러면 벤처기업이거나 이노비즈를 획득했거나 외인비즈 기업이거나 사회적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제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온라인에서 되기 때문에 약간 온라인에서 화제성이 있는 제품들을 갖고 있거나 화제성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및 음식점, 무도장 운영,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나 골프장, 스키장 운영이나 갬블링 및 게임 업체, 레저, 도박업, 개인 서비스업이나 단순한 제조업은 제한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서류 심사 때 탈락이 됩니다. 물론 아까 A%나 그 랜딕 같은 핀테크 기업, 공익 목적의 부동산 이제 뭐 부동산 쉐어나 이런 거 있죠.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거 있죠. 그 부동산 공유 부동산 이런 거 한다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부동산이나 음식점이라고 해도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숙박업소나 음식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업력 7년 이내에 창업 주식회사 법인회사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업체는 1억을 받았고 어떤 업체는 3억을 받았죠. 그죠? 한 업체가 1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 그리고 투자를 받는 동안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안 돼요.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만 투자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근데 요거를 제가 준비할 때는 연간 최대 7억 원이었는데 엊그제 제가 이제 기사를 독박 올렸는데 정부에서는 요거를 15억에서 30억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연간 최대 15억 30억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근데 한 번에 7억을 모으는 건 아니고 한 번에 1억에서 3억 정도 모아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서 7억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투자받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뭐 꼭 사학학생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호감을 갖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과제가 강의가 크라우드 펀딩 R&D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R&D에서 연계를 어떻게 시킬 거냐를 보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특히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받으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려면 열리는 기회가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이겁니다. 1년에 5번 나오는 창업성장 기술개발과제라는 게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창업성장 기술개발과제라는 게 있어요. 1억 5천 준 창업성장 기술개발과제에 크라우드 펀딩 과정, 펀딩 연계형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건이 R&D를 해주는 건데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에서 R&D가 필요한 기업이 개발 자금을 신청하시면 보통은 총사업비 80% 이내에서 1억 5천이 1억이나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업체에 한해서는 80% 이내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2억 원. 1억 5천이 2억이 되는 거죠. 그죠? R&D 발생 금액이 좀 높아지죠. 또 하나 뭐였냐면요. 엔젤 매칭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이 매칭 투자합니다. 네. 성공 금액의 1.2, 그러니까 2배 비율로 1.1, 최대 2억원까지, 예, 펀딩 성공 금액의 1.2배까지, 최대 2억원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5천만 원 펀딩 받으면 1억 1대2니까 1억까지 매칭 투자 해주는 거고 1억을 투자 받았으면 2억까지 매칭 투자 해주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업체한테 지어주는 그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또 하나의 혜택은요. 아까 거는 창업선정과제 했을 경우 얘기고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엔젤 매칭 펀드. 창업 초기 기업이 엔젤 투자가 선투자한 매칭 투자 신청하면 엔젤 투자와 매칭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와 특이사항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매칭해서 투자하는 펀딩, 정부에서 매칭해 투자하는 펀드인데 기업당 총 3억까지 해줍니다. 여기 보면 엔젤 투자가 선투자 한 후에 매칭 투자 신청하는 거잖아요. 엔젤 투자가 선투자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엔젤 투자자가 투자한 거는 1배수. 그다음에 전문 엔젤 투자자가 하면 2배수까지 해주는데 크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투자를 받으면 개별 엔젤 투자의 1.5배수, 전문 엔젤 투자의 2.5배수. 네. 이내에서 정부가 또 추가 투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펀드로. 이게 대박이죠. 이게. 펀딩을 받은 업체는 추가 펀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로부터. 되게 대박이죠. 그죠? 이걸 받으려면 투자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든가 주식을 발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융자입니다. 융자. 우리는 별로 안 친하지만 신보라는 곳이 있죠. 신용보증기금에서 유망 스타트업에서 민간 투자 유치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후속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건 와디즈입니다. 와디즈. 제가 소개하는 건 와디즈라는 곳인데 와디즈랑 이제 해서 와디즈부터 추천받은 업체는 맞춤형 보증 및 투자를 제공합니다. 투자형 펀딩 5천만 원 이상 또는 리워드에서 판당 1천만 원 이상 투자 받은 업체에 한해서는 보증료율을 0.3%, 보증 비율 최대 100%를 우대해서 지원합니다. 보증을 100% 더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이건 리워드도 가능하다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거나 투자 받으면 신보에서 더 우대해서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보만 해줄 거냐?
이번 중진공입니다. 중진공도 해줍니다. 중진공은 뭐냐면요. 중진공에 올해는 자금이 없지만 원래는 이런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업당 연간 20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에서 여기 보면 써있죠. 크라우드 펀딩 유치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의 유치 기업은 기업당 3억 원까지 운전자금 융자를 해준다. 즉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준다는 얘기였어요. 바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유치 기업에 한해서는요, 그죠?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R&D도 있지만 융자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을 투자 받은 업체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회사를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KSM이라고 하는 그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약간 그 주식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 한해서만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는 되게 복잡하죠. 자동 등록이 됩니다. 이걸로 끝나느냐가 아니고 크라우드 아까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에 등록이 된 후에 코넥스라고 하는 코넥스라고 하는 또 주식 거래 시장이 있거든요. 주식 거래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리아 코넥스에 등록이 되면 코스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코넥스에 상장하거나 코넥스 직상장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에 한해서는요.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은 버릴 게 없는 혜택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를 봐야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와디즈라는 회사가 제일 크지만 이제 글로벌하게는 킥스타터라는 회사가 제일 큽니다. 킥스타터 회사는 한 달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만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제일 큰 와디즈는 총 회원이 70만 명인데 여기는 한 달 방문자가 500만 명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한 해 동안 총 약 7만여 개, 6만 6천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패한 프로젝트가 약 70%, 30% 정도만 성공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30% 정도는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성공률 30% 해볼만 하지 않나요? 70% 중에 약 10,000개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끝난다는 거죠.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등록만 하고 알리지 않은 거죠. 등록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알려야 해요, 열심히. 어떻게 알릴 것이냐? 아까 캅스앤도넛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홍보를 위한 타겟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홍보를 시킬 것이냐는 걸 목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도넛 가게는 경찰들이 홍보를 해준 거죠, 그죠? 경찰들이 누구를 홍보했죠? 그 동네의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게 되면 누구한테 알릴 것이냐,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가보면요, 등록 오픈 예정이라는 게 나와요. 약간 예고편을 보여주는 사이트 코너가 있는데 예고편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봐서 예고편을 잘 만드는 것이 본편에 기대감이 커서 런칭하면 오픈하자마자 바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모금을 시작한 이제 한 달간 모금하든 뭐 한 달 반을 모금할 때 모금한 지 이틀 안에 총 금액의 35% 달성하라. 이게 뭐예요? 미리 투자할 사람들을 확보해 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당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냥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알리는 걸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알려주면 펀딩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과 R&D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처음부터 방송 끝까지 들으셨으면 뭐 어렵지 않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제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 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그 약간 심사역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제가 좀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한 업체들은 예, 박준 의원이 열심히 자료 만들고 계시죠? 예. 박준 의원님도 업체를 하나 소개했거든요. 네. 업체가 지금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이 되고 자금을 모집할 건데 그때 박준 의원님이 열심히 도와줘야 합니다. 홍보 많이 도와줘야 하고요. 인천지부에 그 조수천 의원이라고 아주 걸출한 홍보 담당자가 있으니까 마케팅 담당자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홍보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자금 조달에 성공하실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코를 훌쩍거리는 감기가 살짝 걸린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달에도 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